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명과 딱 맞는 분을 모셨는데요. 행복과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주환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최주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사회복지관협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사회복지관이 466개가 있어요. 거의 500개. 그렇습니다. 네. 이 사회복지관들이 서로 각계 따로따로 존재하면 모아지는 힘도 별로 없고 좋은 공유도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협회를 결성하고 사회복지관들의 균형 발전, 성공 경험의 공유, 그다음에 현안의 공유, 대안의 공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회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협회의 주요 활동들은 정책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국에는 정말 많은 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전국의 사회복지관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는 또 지역 간 네트워크 이런 교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소통과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예. 사회복지관들끼리 소통하는 문제. 예. 전국에 466개의 사회복지관들이 사회복지관들과 협회가 일일이 소통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전국 16개 시도지회별로 사회복지관 협회가 그러니까 지역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지역협회들과 소통을 통해서 크고 작은 그 전국 단위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들이 네. 지역과 소통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지역에는 뭐 학교도 있고 기업도 있고 또는 뭐 자영업자들의 그 예쁜 마음들도 존재하고 모두가 다 자원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교회나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방문을 많이 해요. 네.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특별히 요즘은 사회 공헌 사업들에 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서 사회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과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소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대와 소통의 틀 위에 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관이 있는 만큼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지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첫째, 뭐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네. 사회복지관이 어려운 것은 사람이 모자라서 어려워요. 인력. 일은 뭐 그냥 네. 전국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일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하라는 일도 있고 또 법인이 포인트를 두어서 일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관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사람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서울 따로, 경기 따로, 대전 따로, 울산 따로 이래요, 정원이.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렵고 예. 두 번째는 재정적 부족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너무 많이 이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재정 부족은 이제 저희들이 좀 어떻게 풀어가 보려고 이제 애는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관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공유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들의 형편을 조사하기도 하고 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의 경제적 가치를 네. 한번 산술적으로
추출해 보기도 하고 어.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두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은 이제 각 지역 협의회와 상의해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뒷받침입니다. 어. 예. 법률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네.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좀 잘 가지 않겠어요. 네. 어려움의 편차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입안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네. 아직 지방 정부에서 만족할 만한 조치들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지방 정부도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만 서운한 건 있죠. 네, 이 재정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큰 어려움이. 그러기는 합니다만 예. 요즘 들어서 좀 많이 그 후원이나 참여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예전에는 사회복지관 하면 네.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만으로는 사업 못 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참여, 또 후원, 네. 지역사회 자원들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마 오늘 이 뜨거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주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그렇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농촌 지역적 다르고, 특색이 있군요. 그럼요. 서울 다르고, 부산 예.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네. 아동, 청소년, 노인, 주부 뭐 이렇게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예. 오랫동안 연구를 좀 해가지고 네.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전환했어요. 오. 이를테면 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기능,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나 또는 그 사회 서비스 욕구를 범주화해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기능,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대답을 찾아가고 또 뭔가 이제 해법들을 의논 다시 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은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이라고 해서 네. 프로그램들이 어느 한 프로그램으로 이 얘기하기는 지금 사회복지관은 좀 어렵고 기능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면 네. 훨씬 더 좋습니다. 그중에 지역 주민 친화적인 가장 으뜸 사업은 사례관리 기능이죠. 그게 예. 뭐냐면 네. 사회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는 그렇죠. 서비스군요. 찾아가서 그분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가 필요한지,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니, 네.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지. 네. 가장 호응도가 지금 높은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이 좋으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무슨 뭐 찾아가는 주민센터 네. 사업인가 예, 뭐 그 맞습니다. 찾동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그거 다 사회복지관이 먼저 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전국화되어 있다고도 하고, 그러나 지금 기술들이 모자라고 하니까 네. 사회복지관들을 보고 도와달라 소리 많이 하죠. 흐뭇하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네. 또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또 그런 그거는 이제 부분에 사회복지사들이 대해서도, 감당하고 예. 있습니다. 그냥 네. 기존의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 서비스 기능에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네. 이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문화 프로그램이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무슨 축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네. 무엇을 한들 싫어하겠어요. 예. 제일 지금 흐뭇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네 축제들을 계속 해왔어요. 예. 전국에 뭐 수백 개의. 그게 좋으니까 이제 구 단위로 지역 축제들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것도 사회복지관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면 네.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좀 서운하다고 하실랑은 몰라도 그건 사실이에요. 예. 예, 아주 어려운 데서부터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들이 사회복지관들마다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여러 형태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 문제들을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해결해 주거나 사회복지관이 해결해 주거나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의존적인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겠지 저렇게 풀어주겠지. 네.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일부 선진적인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관들이 주민 총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모임들도 만들고 그래서 무슨 뭐 원탁 회의도 하고 그래 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 그게 이제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이라고 해요. 좀 낯선 용어지만. 예. 요 세 가지가 지금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네. 연구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뭐 이제 낯서니까. 아. 그러니까 지역 주민도 낯설고. 예. 참여도가 저희들도 조금 낮았었나요, 초기에는? 낯설고 하니까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정착이 잘 되어서 예. 사회복지관이 없으면 지금 글쎄요. 다들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예, 그렇죠. 공공이건 민간이건 간에. 네, 이 교육이라든지 문화 부분도 그렇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주민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들 아까 이제 무엇일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문화 부분일까요?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호흡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은 네. 뭐 쌍수를 들어서 다들 환영하지요. 예. 그 이외에 이제 벌어지는 이벤트성 행사들은 네. 그저 그냥 말하자면 지역 주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좀 크게 한번 해본다. 그런 것이지. 네. 실제로 연속적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세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갖다 주고 어쩌고 하는 네. 프로그램들보다. 오히려 더 지속적인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호응이 더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관의 날을 맞아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박람회도 개최하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또 시상식도 이루어졌다고 그럼요.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날은 매년 5월 21일 날 네. 사회복지관의 날이라고 지들끼리 정했어요, 그냥. 예. 그게 이제 정한 과정이 어찌 되냐면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게 입법이 된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사회복지관의 날이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하고 전국 단위 행사를 이제 하는데 매년 그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다 모이는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아, 저는 그렇게 하신다는 줄 알고 상당히 큰 행사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해요. 예. 그거는. 그래 이제 중간에 한 번 비잖아요. 한 네. 해가. 그래서 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사무처에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한번 한 자리에 모아놓는 것은 어떠냐. 네. 그래서 올해 대전에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박람회를 했죠. 네. 우수 프로그램 시상들을 당연히 했죠. 그 프로그램 박람회를 하면 막 프로그램 자체를 거기서 뭐 시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프로그램에 관한 개요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길게 한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서로 가서 공유하고 네. 또 담당자가 설명하면 좀 듣고 또 의문이 가는 것은 좀 질문을 해서 해소를 하고 네. 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많이 왔었죠. 예. 뭐 그 사람들 숫자 일일이 세워서 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좀 열기가 좀 뜨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모여서 뭐 가수 공연이나 하고 그저 막 그 구호나 외치고 했었는데 그 내용 있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사회복지사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정례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다음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아, 이게 시행된 지는 꽤 올해 처음 오래되지 했어요. 않았나요? 아, 네, 그렇군요. 사회복지관의 날은 매년 있고. 예, 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우수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나온 김에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얘기해 볼까요? 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사가 모자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찾아다니고 다 확인하고 모든 집 다 문 열어보고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전화로 가정 방문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는데 네. 쉽지 않죠, 당연히. 예. 왜 그러냐면 가정 방문을 다 또 사회복지사가 할 수 없으니까 상담 요원들을 선발을 하고 교육을 네. 하고 이렇게 해서 무지개 텔레케어 센터라고 이름도 이쁘죠? 예. 그렇게 정해서 무지개.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느닷없이 왜요? 전화하고 그러냐고. 지금은 전화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전화하는 분도 있고 위험한 분들은 매일 전화해야죠. 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도 네. 있고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네. 여러 사회복지관들이 와서 뭐 좋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뭐 전화라든지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그런 그럼요. 프로그램이 될 것 뭐 같습니다. 전화 안 한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기다려지겠어요, 그럼요. 이제는. 그리고 예. 그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 주민들이에요. 아, 그럼 더 잘 그분들, 아시겠네요. 그렇죠. 훈련을 다 시키고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워낙에 이제 예쁜 목소리로 전화하니까 네. 할아버지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복지관에 와가지고 아, 찾아오셨어요? 그 양반 좀 누구냐고 알고 싶다고 그래서 어. 그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들은 네. 전부 다 지역에 맞는 적절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뭐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네.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즐겁게 지내는 사회복지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또 희망 플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요 사업은 전국에 네. 11개 사회복지관을 지정을 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소위 니트족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네.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3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매년 70억씩 지원을 받았어요. 굉장히 크죠. 210억짜리. 예. 이제 올해 끝나는데 예. 전국에 한 1,080명 정도의 청소년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어려웠어요. 누가 내가 가난해요 하고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발굴을 저희들이 했고 그렇지 않은 지금 청소년들 대조군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이제 대조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돈을 계속 몇십 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고 일부 지역은 지역사회, 지역자치단체에서 네.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긍정 사인이 온 곳도 있고 그런데 네. 어쨌건 올해 마무리가 된다는 점 그러나
청소년 청년들의 빈곤 대물림을 어떻게든지 차단해 보려고 네. 저희들이 애썼다는 점에 대해서 네. 특히 자신의 꿈을 찾았다고 이 얘기하고 호들갑스럽게 막 이렇게 기뻐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정말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요거 며칠 전에도 그 비전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과 네. 관련된 전문가들에게서 이제 가서 배우고 현장에 가서 배우고 뭐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밝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제가 이제 그런데 가면 인사말을 좀 재밌게 하는 편이에요.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아니 재미없게 해도 애들이 좋아하고 그 소리 하려고 너무 애들이 밝고 얼굴이 예.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지도 않고 보아도 뭐 서로 이렇게 인사도 않고 그러던데 뭐 손을 서로 흔들고 전국 11개 단체에서 아니 그 지역에서 왔으니까 네. 알 택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같은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아는 체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얼마나 흐뭇하고 제 얼굴에 이런 얘기하면 적절할란가 모르겠는데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즐거웠어요. 네. 그게 이제 희망 플랜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이 현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또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전제할 것은 예. 다른 사회복지 시설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회복지관에 들어온 사회복지사들은 일단 좀 출중해요. 뭐 여러 사회복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들이 있어서 네. 그 학과를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미 이제 사회복지관에는 오랜 연차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예. 않겠어요. 그분들한테 훈련을 잘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 중의 그 가고 싶은 장래 직장 선호도 중에 아마 1등이 사회복지관일걸요. 그래서 일은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복지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네. 교육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맨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있고, 예. 뭐 팀장 과장급들도 있고, 그 위에 부장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 신입 관장님들, 네, 그분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 네. 소위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죠. 매년이요? 강좌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이제 달라지죠. 네.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인가요? 아니에요, 다. 온라인. 예. 아니. 그 다 모여서. 네, 함께 일정한 모여서 하고 예전에는 이제 강사가 막 그 혼자 이 얘기하는 그런 교육이 많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워크숍 교육들이 많죠. 뭐 이렇게 직접 함께 참여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듣고 예. 소규모로 나누어서 또 토론도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강사가 또 피드백도 주고 하는 그런 그 역동적인 교육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항시 모니터링을 해서 최상의 교육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회복지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또 반영해서 그럼요. 예. 또 교육이 반영돼서 매번 모니터링을 하죠. 네.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네. 통일 노동은 통일 임금을 받아야죠. 예.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 그 다음이 이 사회복지 계에도 여러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린이, 네. 또 청소년, 어르신, 뭐 장애인, 저희들처럼 이제 지역사회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임금의 격차가 좀 나요.
그래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뭐 이런 데는 또 편차가 좀 심해서 예. 뭔가 좀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네. 조금 규모별 뭐 혹은 직종별 뭐 이걸로 이렇게 너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라인으로 좀 이렇게 포섭하는 네. 포괄하는 그런 보수 체계의 정립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공무원들의 85% 수준이죠. 뭐 그게 서운하다기보다도 네. 한 일만큼 이제 대접을 좀 받는 그런 세팅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예, 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그럼요. 예, 그 지역별로 균등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지역별로 나왔고. 균등하지 못한 건 아니고 네. 지역별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동일 연도에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네. 지난 해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차가 아. 생기는 것입니다. 네. 돌아다녀 보면 이해할 만한 상황이 또 있고 정말 이해 못할 상황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네. 보수 체계에 영 관심 없는 그런 지자체장도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네. 예전보다 나아졌으니 지금보다 또 내일이 나아져야 되겠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단일 임금 체계 구축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책적 제도 마련이 중요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예, 지금 사회복지 사업의 상당 부분이 예, 기초 지자체로 다 이양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원금을 그 정하는 것이나 네, 또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따라서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한 곳이거나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적으로 편차가 생기는 그럼요. 예. 또는 지자체장의 생각이 좀 이렇게 사회복지 쪽의 생각이 좀 철저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 지역 간 편차가 생기죠. 네, 사회복지관도 그래요. 예, 직종 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관도 각 지역 따라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중앙에서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좀 마련해 준다면 그러니까 계속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중앙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으로 다 사회복지 사업의 상당 부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강제하거나 그럴 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딜레마입니다. 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네.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네,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이고 사회적인 의식이나 인식의 개혁이 또는 확장이 네, 우선 중요한 토양이 되겠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지침이 딱 서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키면 되는데 뭐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생겼는데 네.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어서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저도 꼭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안전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 예. 또 토론회도 여셨는데요. 이때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네.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뭐 밤낮을 가리지 않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법에도 없고 현장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 중에 간혹 예. 술에 많이 취하신 분이 오세요. 또 정기적으로 와서 사회복지사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각종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흉기를 들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우리 좀 뭐 살펴주세요 뭐 이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참자 하다가 네. 우리 사회복지관 협회에는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예. 거기 학술위원회에서 요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죠. 전 사회복지관을. 폭력의 유형,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남상희 국회의원이라고, 네. 김상희 국회의원인가, 예, 그분하고 협력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예. 심각하죠. 실상은. 뭐 저도 우리 사회복지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보기도 했고. 네. 혹시 직접 또 당하신 경험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 우리 복지관은 제가 취임하면서 예. 그런 분들이 반절로 줄었어요. 네, 회장님의 효과가 컸네요. 그런데 어쨌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간혹은 이직을 해요. 네. 또는 트라우마를 갖고 그냥 저 쫄쫄쫄쫄 하면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사업이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예. 대책을 이제 찾기로 했는데, 대책은 우선 법에 사회복지사에게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위협하는, 네. 사회복지시설에 막 와가지고 불록했다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말 안 들어주면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런 경우도 일정한 정도의 강제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시동은 걸었으니까 네. 뭐 몇 해 안에 또 입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많은 분들의 이 관심과 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예. 관심을 가져야죠. 예.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김상희 의원께서 입법을 좀 해주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전국의 사회복지관이 네. 3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곤란하죠. 예, 이에 관련해서 이 기간마다 또 사회복지관이 정말 바빠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요. 바빠질 수밖에 없죠.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한가요? 사회복지관 평가 없으면 좋지요. 근데 이제 돈 받는 데라 정부의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평가 안 받는다면 그건 뭐 온당한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 네. 다만 줄 세우기 평가, 뭐 이게 점수를 이렇게 쪼쪼쪼 놓아가지고 이런 평가, 또는 이제 막무가내식 평가, 예컨대 뭐 동서남북 안 가리고 똑같은 지표를 들이밀고 근무하는 사람도 다른데 똑같은 지표로 들이밀고 평가하면 그 평가가 옳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평가가 무슨 다른 것과 연동이 안 돼요. 그냥 평가하고 끝나버려요. 아. 그러니까 좀 아쉽죠. 예. 이 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그냥 평가. 그렇게 될 수도 예. 있죠. 이 평가가 말하자면 뭐 이제 다른 행정과 또는 이제 위탁 행정과 뭐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끼리 아는 용어이긴 한데, 네. 그런 것과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네. 연동이 안 되고 그냥 평가 그 자체를 끝나버리고 마니까 아쉽죠. 사회복지사들 너무 고생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평가를 하되 네.
맞춤형 평가를 하자.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하자.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예. 다양하게 개발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점수 잘 맞은 그 사회복지관이나 시설은 한 번쯤 넘어가도 되잖아요. 네. 지금 그 사회복지관들의 평균 점수가 상당합니다. 거의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높습니다. 네. 서비스의 그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냥 3년에 한 번씩 하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진이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네. 그만두는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평가 기간에 힘들어가지고. 사회복지관 평가뿐만 아니라 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는 네. 개량적인 평가의 수준을 좀 빨리 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평가 기간에 사회복지사들끼리 고생하니까 서로 네. 그냥 끈적끈적해져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고. 동병상련 같은 그런. 네. 그러기는 한데 어쨌건 예. 그런 정말 먼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평가가 되려면 네. 더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표 개발이나 또 지표의 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의 고위 간부들보다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네. 사회복지사들이 지표 개발에도 참여하고 평가에도 참여하고 네. 하는 그런 조금 혁신적인 방식이 좀 도입이 되어야 되겠고 네.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이렇게 제공했는지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에게서 확인하는 그런 평가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네. 이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그럼요. 그런 평가를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평가 받고 예. 사회복지사들이 뿌듯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평가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그런 그런 거 부분이 없어요. 있나요? 아, 전혀 없나요? 예. 아. 그러니까 깎아보지. 그렇게 고생해서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겁니다. 예, 좋아질 거고. 네.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수한 그 사회복지관들에 대한 네. 지방자치단체장의 배려는 있어요. 아. 좀 넓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좀 배려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네, 앞으로 좀 더 이 현장이 반영된 그런 제도 개선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또 관장님들이 자기 복지관에 계시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또 이 중앙협회에서 이제 콜하면 다 올라와가지고 뭐 연구하고 뭐 그러는 이유죠. 점점 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애쓰고 있죠. 예. 네.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이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많죠. 예. 첫째는 좀 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아,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할 일 하고 네. 정직하면 되죠. 당당해야 되고 당당하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네.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당국과의 대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네. 미리 위축될 거 없어요. 네. 그분들도 잘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도 또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네. 접점이 얼른 찾아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당하려면 공부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네. 공부 어디 가서 뭐 따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네.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관 내에서 기관의 현안과 관련된 공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네. 기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공부여야 되는데 기관의 발전과 관계없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공부 필요하죠.
그러나 글쎄요. 하여간 함께 가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부들을 찾아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공부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네.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아까 당당하라는 거하고 좀 다른데 본인에게 본인에게 좀 이렇게 힘을 좀 부여해 주었으면 왜 한국 사회복지관들은 네. 일 잘해요. 제가 보기에 어깨 펴고 댕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네, 자부심을 가셔도 그럼요. 제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인사만 하다가 예. 목이 메어가지고 이 얘기를 못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고 또 자세도 너무 좋아요. 예. 왜 어디 가서 무슨 교육에 가거나 뭐 세미나 가거나 그래서 인사만 하면 다 어머짓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낮은 보수에 그렇게 이러다가 네. 와가지고 이렇게 막 또 떨락떨락하게 쳐다보고 있고 그만하면 됐어요. 뭐 더 이렇게 막 우리는 왜 그래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중요하게 얘기하죠. 예. 당당해라. 네. 그 뭐야 공부 좀 기관 발전과 함께 가는 공부를 좀 해라. 네. 그만하면 됐으니 자신감을 가져.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니고 또 네.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덧 벌써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으셨어요. 다 됐어요. 1년이 아니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이 남은 기간 동안 혹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라든지 뭐 목표가 있다면 어떤 두 게 가지입니다. 있을까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관 평가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네. 요것을 한번 평가해보자는 그 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지역 일정도 좀 봐야 되겠고 또 임기 말에는 막 무슨 이슈를 많이 만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잘 관리해서 예.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우선 그 두 가지 문제는 지역 협회하고 상의해서 예. 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임기 말 잘 관리해서 네. 후임자에게 넘겨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사회복지계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남은 임기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행보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운 주변에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가시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찾아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사회복지관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 함께 응원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되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후원과 자원봉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주환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